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 광도계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이것 또한 우리가 앞에 AA처럼 금속을 정량하는 그러한 기기 분석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고온의 아르곤 플라즈마라는 게 들어간다. 600에서 한 10,000K 정도. K는 뭐냐면 절대온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273 플러스 도씨, 이게 절대온도가 되죠. 자, 낮은 에너지 상태인 바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바닥 상태가 안정한 상태고요. 들뜬 상태가 불안정 상태예요. 이때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는 그 양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들어있느냐 알아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특징에서 범위가 넓고 특정 성분의 분석이 가능하다. 유지 비용이 높다. 그 다음에 보정 필요하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돼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했었어요. 그 종이에다가 수성 사인펜으로 점 하나 찍고 물을 이제 담급니다. 그리고 쭉 올려. 빨, 주, 노, 초, 파, 나 뭐 나오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근데 물이 가는 게 아니라 가스, 즉 캐리어 가스가 이 기체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면서 이런 피크를 치거든요. 그 특정한 시간대 나오는 물질이 뭔지는 알고 있어, 우리가. 왜냐? 똑같은 애를, 그 표준 물질을 흘려보냈을 때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 나오는 거는 같은 애들이지. 그리고 이 면적 자체가 뭡니까? 농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성과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 정량은 몇 개냐, 그 다음에 성은 너는 누구냐, 이거죠. 자, 캐리어 가스는 이제 불활성 기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컬럼에서 이렇게 달라진다. 검출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안경이 여러 개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스키 탈 때 쓰는 안경, 운전할 때 쓰는 안경, 근데 여기는 어디 백화점 갈 때 쓰는 안경, 여기는 또 어디 안경이 다 다르죠. 보이는 게 다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검출기가 바뀌면서 잘 잡아내는 애들이 달라져. 그래서 거기에 맞게 검출기를 골라서 쓰면 되겠어요. 자, 검출기는 그러면 잘 봐야 돼. 그 내용입니다. 잘 감응해야 된다.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 안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측정기구 잘 갖춰야 된다. 돼 있죠? 자, 분해능 또는 분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양을 적게 가져간다. 고정상 양을 적게 간다. 입자를 크기를 작게 한다. 그 다음에 분리관을 길게 한다. 돼 있습니다. 그 구간을 분리관이라고 하면 아까 그 종이 있었잖아요. 그걸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더 자세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도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유해물질 분석 절차에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시료 채취, 전처리, 여과, 그다음에 탈착, 그다음에 분석, 결과 산출, 정도 관리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료를 일단 담아야 됩니다. 담아오는데 어디다 담아오냐? 그릇에 담아야 되거든. 우리 아까 E4 DMPH 카트리지 이런 것도 있었고, 흡착관, 테나스티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시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활성탄이라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흡수액에 대한 카트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얘를 분석하기 전에 탈탈 털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탈착, 여과, 이런 전처리라고 봅니다. 탈탈 털어 여기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싹 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죠? 결과 나오고 나면 이제, 제대로 됐나, 마지막 확인까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사이클이 돌 수 있도록 잘 관리해줘야 돼요. 이게 유해물질 분석에 대한 절차하고, 수동식 시료 채취기에서 나와 있는데, 결국 확산이나 투과, 흡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러면 확산, 투과, 흡착에 대한 그 용어의 개념은 어떻게 되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김칫국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얀 셔츠에 고춧가루 하나 들어가면서 쫙 퍼져갑니다. 약간 어때요? 스며드는 거지. 어디서 어디로? 없는 쪽으로. 빨강이 없는 쪽으로 가요. 야, 확산 이게 스며들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투과해서 물질을 통과하는 거고, 흡착은 부착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자, 흡착에 의한 시료의 포집에서 나와 있어요. 흡착관, 여과제, 액체 포집 이러한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그다음에 용매탈착, 이산화탄소, 뭐 열탈착, 회화는 재로 남기는 겁니다. 3분의 5 분석, 흡수액 교환, 냉장 보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보면 흡착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흡착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살짝 하나 우리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뭐 뒤에 활성탄 나오긴 하지만 쭉 가서 달라붙는 걸 흡착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활성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성탄. 숯이에요, 숯. 우리 주변에 있는 숯. 그러면은 물리적 흡착이긴 한데 얘네들은 여기 구멍에 이제 딱딱 붙는 거지. 테노렉스라는 테나스 튜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탄이 이 튜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튜브에 시료가스를 통과를 시키면서 여기에 다 달라붙게 하는 거고요. 알루미나. 자, 근데 실리카겔이 있어요. 이 실리카겔이 이제 약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에 내보내요. 뭐냐? 이 실리카겔은 수분을 흡수합니다. 이 특징을 기억하면 많은 문제를 또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흡착관 통과시키면서 흡착제에 부착을 시킨다 이거죠. 자, 흡착에 영향해가지고 흡착제 크기, 흡착관, 습도, 온도, 시료체취 유량, 오염물질 농도 되어 있는데 뭐 높을수록 그 다음에 높은 파과가 일어나기 쉽고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수력이 흡착된다 해서 어렵다. 그다음 표면적인 증가함으로 파과 시기에 발생되지 않는다. 이게 또 채취율 증가는 압력 강화가 심하다. 아, 여기에서 크기, 뭐 흡착관, 흡착제, 습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흡착에 영향을 주는구나.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파과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파과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야 돼. 자, 보면 흡착제에 최대한 포화할 수 있는 오염물질 양이 파과 용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파과점을 넘어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여기에 100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딱 파과 용량이에요. 최대한 거니까. 여기에서 흘러가는데 이 A라는 물질이 여기에는 100이 되기 전에는 나오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 100을 채우는 순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파과점이 넘어간 겁니다. 이게. 파과 공기량에서 파과가 일어날 때까지 흡착제 통과시킨 공기의 부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온 시점까지 통과한 총 공기량. 얼마나 나왔느냐. 그래서 유량을 얼마 넣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잡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게 파과 용량과 공기량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파과 현상에 미친 영향을 미친 요인에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에요. 활성탄 나왔어요. 활성탄 특징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좀 내용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활성탄과 이 실리카겔 두 가지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줘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극성의 특성을 갖는 데 있어요. 비극성 뭐냐? 이게 화학적으로 극성을 띠지 않는, 즉 이 분자의 모형이 이 전기적으로 전하의 어떤 배치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물은 아니에요. 벤젠은 비극성이야. 물은 극성이에요.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친수성이 낮은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여기에 잘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활성탄 주로 비극성 물질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에 효과적이고, 우리 휘발성 유기화합물 해가지고 실내 공기에서도 포르말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자일렌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휘발성이 매우 큰 저분자 화합물 채취 효율이 떨어집니다. 일단 휘발성이 크면 막 돌아다니는데 여기 한 군데 안 앉아 있으려고 그래. 막 갈라 그래. 그리고 가벼우면, 즉 분자량이 적은 거니까 가벼우면 안 돼요. 무거워야 돼. 이게 물리적인 어떤 흡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고 무거우면은 잘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가벼우면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 그래서 암모니아, 에틸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NH3라 얘가 분자량이 17이에요. 14고 1 곱하기 3이라. 에틸렌 같은 경우는 C2H4, 염화수소 HCl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은 극성을 띱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물과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진다. 그리고 용량을 저하시킨다, 반응에 파괴된다,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착률과 안정성의 부적절함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머캅탄 알데하이드 표면에 잘 흡착이 돼요. 그런데 이제 활성탄을 했다.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탈착을 또 시킵니다. 탈착이라는 얘기는 털어내는데 털어낼 때 때려가지고 안 나와요. 이산화탄소 흘려보내면서 이산화탄소가 얘네들 데리고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활성탄관으로 포집하기 가장 적합한 오염물질 되어 있는데 할로겐화합물, 에스테르류, 방향족 이런 것들이 적합하다. 그래서 그 비극성이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큰 애들이 주로 활성탄에 흡착이 됩니다. 실리카겔이랑 활성탄을 비교해야 돼요. 이 실리카겔 특징은 뭐냐? 쭉 가가지고 무정형 해서 방해물 적용과 많지 않음, 아닐린, 올소톨레인, 아미뉴, 무기물질 채취 가능하다. 그리고 극성을 띱니다. 흡습성이 강하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얘가 굉장히 잘 빨아당깁니다. 습도가 높으면 이미 수분이 흡착되어서 파과 용량이 줄어들어요. 우리 40명이 탈 수 있는 버스가 이제 가고 있는데 비어 있으면 40명 타죠. 20명 타고 있어요. 난 몇 명 탈 수 있어요? 20명만 탈 수 있어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유독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 에탄올 등 다양한 용매로 쉽게 탈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리카겔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다? 물 되겠어요. 물. 자, 여과에 의한 실외 포집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과, 충돌, 간섭, 확산, 차단, 침강. 이 여과. 그래서 이 충돌과 그 다음에 간섭, 충돌, 간섭, 확산, 차단, 침강. 충돌은 쿵 부딪혀가지고 이제 못 나가요. 여과는 이 여과지를 이렇게 이거보다 작은 애들만 가고 큰 애들은 이제 못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쿵 부딪혀가지고 이제 못 간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간섭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확산 작은 거. 그 다음에 차단 커서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침강은 그냥 지가 가라앉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과에 의한 포집 원리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충돌, 간섭, 확산, 차단, 침강에 의해서 여과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이 여과의 그 종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또 나오고 있어요. MC인데 믹스 셀룰로스라고 얘기해요. 자, 쭉 가가지고 아세테이트, 셀룰로스, 나이트로 화합물이다. 중요한 거. 산에 쉽게 용해되고 그 다음에 미세 공극, 친수성, 원자강도 분석이 가능하다. 현미경 분석, 이게 용이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습습성이 높아. 중요한 분석이 부적절하고요. 용도 어디에 쓰냐? 금속, 성면, 미생물 이런 쪽에 MCE 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PVC가 있어요. PVC.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의 약자긴 한데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고 균일한 공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C로 이 막을 만든 거예요. PVC 어디 있냐? 우리 그 플라스틱처럼 생긴 배관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게 얘야. PVC 플라스틱 계열. 플라스틱 자체가 이 어원 자체가 고분자의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거기 석유화학 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보이는 플라스틱들은 PVC도 있고 PP도 있고 PE도 있고 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폴리염화 비닐을 이용한 막이다 이거죠. 수분의 영향은 적고 산에 용해되지 않으면 뭐예요? 내화학성 우수하다랑 같습니다. 유리구산, 육각크롬, 아연화합물, 촉먼지, 공해성 먼지, 중요한 분석.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깔아놓고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PTFE가 이것도 폴리테트라플로르에틸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소수지입니다. 그래서 F가 플로르예요. 여기가 불소야. F 플로르. 내열성, 내화학성, 내합성, 소수성. 고온, 강한산, 강알칼리 이용하고요. 농약, 알칼리성, 약, 먼지, 석탄, 건류 이거 가능하다. PAH. 자, 은막 여가지 금속 이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섬유, 고온, 소결한다, 열, 화학성 안정, 코크스, PAH 쭉 써 있어요. 비함유 물질. 그 다음에 코크스 제조 공정, 배출가스, 실효 채취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 여가지 비교해야 되는데 섬유상 여가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유리섬유가 이제 들어가는데 합성섬유, 유리섬유 내열성이 높음 500도 이상 하나, 흡습성은 낮고
그 다음에 결합제 첨가 비첨가형 있고 전처리 필터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섬유상 여과제까지 나왔는데 얘네들이 어디다 쓰고 얘네들 특징은 뭐고 막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골라라 이거지. 그걸 한 방에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내열성, 내화학성 높다 낮다 얘는 높고 이거는 뭐 중간이고 뭐 이런 거 부적합하고 금속 성면에 쓸 수 있는 거 누구니? MCE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면서 앞에 글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이 특성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이거 그리고 나서 내화학성 이 세 개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종류 먼저 당연히 이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요 용도 그 다음에 내화학성의 순서로 세 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 풀면서 만나면 그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내용 볼게요. 감사합니다.